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 정보통신공학 DHCP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DHCP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출 내용 보면 네트워크에서 연결될 때마다 특정 서버가 IP 주소를 임의로 동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바로 DHCP 서버에 대한 그 정의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연결될 때 특정 서버가 IP 주소를 임의로 동적으로 배정해주는 그런 것들 DHC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DHCP 서버를 두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IP를 할당하거나 또는 PC나 서버에 고정적으로 서버도 뭐 메일 서버는 다양한 서버가 있죠. 웹 서버도 있고 고정적으로 IP를 할 수도 있고 얘를 또는 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그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DHCP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로서 IP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DHCP가 되겠습니다. 참조로 해서 ARP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RP와 그 RARP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ARP는 주소 결정 프로토콜에서 네트워크상에서 IP 주소를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시키긴, 그래서 대응시킨다는 걸 해서 바인딩 한다는 거고요. 프로토콜이고, 물리적 주소는 이더넷 주소에 48비트의 네트워크 카드, 우리가 이거를 랜 카드라고 그러죠. 랜 카드에 우리가 48비트의 맥 어드레스랑 매칭하는 거, 그거를 ARP라고 하는 거고, 이 반대 개념이 우리가 RARP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많이 나오니까 참조하시고요. 동적 IP란 DHCP라고 불리우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PC를 껐다 키거나 인터넷 해체 설정으로 연결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IP를 자동으로 새롭게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DHCP는 네트워크 연결할 때마다 특정 서버가 가용한 IP 주소를 동적으로 배정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참조로 얘기하면요, 통신사마다 뭐 KT든 SK 브로드밴드든 LG U+든 그 IP 대역이 있고요. 이 IP 대역에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그 AP에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AP에서 이제 여기서 사설 IP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정리를 했는데 잠깐 보면 요 밑에 있네요. 그 IP가 크게 공인 IP랑 이제 사설 IP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 IP는 ISP로부터 이제 그 받는 IP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고정으로 쓰는 IP가 있고 동적 IP가 있고 해서 IP가 자원이다 보니까 고정으로 쓰는 거는 별도 비용을 내고 써야 됩니다. 사설 IP는 공유를 통해서 IP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도 고정 IP 방법과 동적 IP 방법인데 대부분 우리가 동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다시 가서 여기 DHCP 버전 4랑 DHCP 버전 6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여기 보면 디스커버리, 오퍼, 리퀘스트, 아크, 그래서 이 용어를 꼭 갖고 하시고요. 여기는 솔리스트, 리플라이 포워드, 리플라이, 릴레이 리플라이, 어드버타이즈, 리퀘스트, 릴레이 포워드, 릴레이 리플라이에서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좀 쑥스러운데 도라 사라로 했습니다. 도라서 SARRR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도라 사라 참조하시고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펑션을 꼭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HCP 파라미터를 보면 DHCP 디스커버리는 메시지 방향, 그래서 단말에서 DHCP 서버로 DHCP 서버 찾기 위한 메시지 보내는 거고요. DHCP 오퍼는 메시지 방향인 DHCP 서버에서, 여기 보면 이제 서버에서 보내주는 거죠. 서버에서 이 방향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서버에서 단말로 IP 할당을 받아 통신할 수 있다. 그래서 DHCP 리퀘스트는 다시 메시지 방향,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DHCP 서버들의 존재를 알았고
DHCP 서버가 단말에 제공하는 네트워크 정보, IP 주소가 되는 거죠. 또는 서버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 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아크를 갖고 이제 세션이 형성이 되는 건데, DHCP 서버에서 단말로 메시지를 보내서 DHCP 서버가 단말에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기숙사 시험에도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DHCP에 대해서 또 정의를 되어 있고요. 그건 참조하시고요. DHCP 구성을 보면 DHCP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중간에 얘를 릴레이하는 릴레이가 있다. 여기 중간에 그 릴레이가 있었죠. 잠깐 지우면은 잘 안 보이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릴레이들이 있는 거죠. 릴레이. 그래서 DHCP 서버는 네트워크에서 인터페이스를 위해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범위 IP 주소를 다룬 일정 범위의 IP 주소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여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DHCP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변경없이 유지해줄 수 있고요. DHCP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이 시작하면 DHCP 서버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위한 IP 주소를 요청을 하고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부여를 받고 이를 통해서 TCP IP에 대한 설정이 초기화되고 다른 호스트와 통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DHCP에 대한 릴레이는 서버가 없는 서버넷으로부터 다른 서버넷이 존재하는 게 하나 이상의 DHCP 서버에게 DHCP 서버 또는 V2P 요청을 해서 릴레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인 IP, 사설 IP, 고정 IP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설 IP 돼요. A 클래스에서는 주로 1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B 클래스에서는 172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C 클래스에서는 주로 192, 168 네트워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DHCP는 수동 IP 할당이 비실용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특히 유용하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 할당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장치가 올바르게 돼서 설정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 참조하시고요. 예, 기출 유형은 많지 않은데 보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연결될 때마다 특정 서버가 가용한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받는 프로토콜, 이게 DHCP가 되는 거죠.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걸 DHCP는 자동으로 IP를 호스트하는 IP 주소 및 서버넷 마스크 및 서버넷 마스크와 기본 게이트웨이 등에 관련된 구성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얘는 RFC 213랑 213에서 DHCP DHCP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의되어 있고요. 부트스트랩 프로토콜이라든지 DHCP를 사용하는 많은 구현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프로토콜 기반을 정의합니다. 2번, 다음 중 네트워크 대역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적으로 IP 부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DHCP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서버, 클라이언트, 릴레이 이런 게 있었죠. 에이전트는 상관이 없죠. 요거는 앞에서 요거 한 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과 함께 개념 잡으시고요. 3번, 다음 중 무선랜 보안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틀린 것은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약간 좀 딥하게 나오죠. AP 보호를 위해 전파가 건물 내부로 한정되도록 전파 출력을 조정하거나 창이나 외부에 접한 벽이 아닌 건물 안쪽 중심부, 특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AP를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고요. AP를 우리가 그 구분하는 그 아이디를 SSID라고 하는 거죠. 이 SSID도 특정인만 볼 수 있게 좀 히든으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밑에 나오네요. SSID, 서비스 아이덴티파이어와 WEP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와이드 이커피먼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그 암호화 관련된 것이고요. API 접속 맥 주소를 필터링하고 API DHCP 서버를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API는 주로 DHCP를 가능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무나 이게 설정돼서 들어오면은 이걸 타고 그 무선랜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는 DHCP는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위한 그 아이디나 그 패스워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선랜 환경을 크게 분류하면은 상용 무선랜, 공중, 사설, 기업용이 있고요.
상용 무선랜에서는 통신사의 어떠한 그 구축된 무선랜으로서 여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심과 그 맥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공중 무선랜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불특정 다수 고객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무선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안이 취약한 거고요. 사설 무선랜은 일반 사용자가 무선 공유를 통해서 구축한 그 무선랜이 되는 거고, 기업은 기업용 안에서 쓰는 무선랜이 되겠습니다.